종이에 쭉 접촉시키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떼주는 느낌으로 처리를 한다고 보면 돼요. 빨간색을 올릴 때도 조금 풀어질 수 있는 영역을 좀 남겨서 지금은 덩어리만 신경 써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과는 보통 가장 많이 그리게 되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동그란 형태에서 출발하지만 구와는 약간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사과의 디테일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를 정면에서 살펴보면 이런 모양과 흡사한데요.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는 정원에 가깝지만 앞에서 본 형태는 완벽한 구와는 조금 거리가 있죠. 우리 애플 로고만 봐도 이렇게 하트 모양 형태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사과는 상단 지점이 가장 폭이 넓고 아래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식의 그리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둥근 사과를 한번 입체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그란 형태에서 시작합니다. 사과의 꼭지가 어느 부분에 위치할지 그 부분을 살짝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중심보다 조금 더 위쪽 라인이 가장 폭이 넓고 아래로 가면서 살짝 좁아지는 형태라고 했어요. 미묘하게 그 형태를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사과도 자연물이다 보니까 반듯한 곡선이기보다는 미묘하게 조금씩 울퉁불퉁한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여기서 사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꼭다리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꼭지에서 돌출이 되고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드 라인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보통 사과를 동그랗게 그리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간단하게 그릴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의 특징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곡면이 만들어지게 된답니다. 둥글게. 자, 그러면은 반띵된 사과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반으로 분할된 사과는 사각형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단면을 먼저 그려볼 거예요. 그 중심축 안에서 꼭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대칭형의 하트와 비슷한 형태를 이 안에 그대로 구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도 사과가 오목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려주고 나서 나머지 둥근 조형을 그려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사과는 보통 물방울 모양의 씨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또 간단하게 그리드 라인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입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과 조각에 대한 형태도 그려볼까요? 정면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의 형태가 드러나게 된답니다. 이렇게 둥근 사과에서 일부 조각을 빼냈을 때 위에서 본 시점, 옆에서 본 시점. 자, 요거는 어때요? 요 피자 조각 같은 형태는 삼각형으로 정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직사각형으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삼각형과 사각형의 면이 만나면 삼각 기둥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면이 1로 왔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면이 1로 와서 삼각 기둥이 만들어진답니다. 자, 요 시점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 형태를 그대로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야겠죠? 중심. 칼로 깎을 때 보통 여기를 잘라내는 편이죠. 둥근 정점 해서 둥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면이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이 모서리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얘도 딸려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둥글기 때문에 여기도 둥글게 된답니다. 또 이번에는 엎어진 사과 한번 그려볼게요. 엎어진 사과 삼각기둥 아래쪽으로 주고 이 형태를 이 면에 대입을 시켜야 돼요. 중심축, 반달. 이 단면이 이 반대쪽의 면에도 그대로 입혀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둥그렇죠. 둥글게 얘가 둥근 사과의 실루엣에서 추출된 조각입니다 라는 형태를 그리드까지 표현해서 드러내주면 손쉽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다 베어문 사과도 잘록하게 들어간 원기둥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도 형태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꼭지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굴곡이 들어가야겠죠. 여기가 이제 또 라인이 불규칙하게 형성이 될 거고요. 이런 데도 균일한 형태가 아니라 들쭉날쭉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과의 꼭지만 이렇게 중심으로 향하게 그려주면 베어문 사과도 손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과의 다양한 형태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다양한 사과의 형태를 한번 칠해볼 건데요. 위에 3개는 물감으로, 아래 3개는 돌돌이 색연필로 한번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과를 잘 관찰하면 대부분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약간 연두빛도 볼 수 있고요. 빛을 받았을 때 광택이 뿅 하고 생기기도 하겠죠. 잔잔한 결이라던가 이런 반점 같은 것들도 잘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잘 반영해서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꼭지 같은 경우는 어두운 색이 올라가도 되기 때문에 밝은 컬러 진행할 때는 그냥 덮어가면서 칠해보겠습니다. 사과는 결이 좀 보여지는 과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드 방향에 맞춰서 결 표현도 곁들여주면 나중에 묘사 단계에서 굉장히 편하답니다.
갈필할 때는 물이 너무 많으면 딱딱하고 뭉툭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종이에 쭉 접촉시키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빼주는 느낌으로 처리를 한다고 보면 돼요. 어두운 덩어리 톤을 올리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어두운 톤이 올라가게 되더라도 물감이 조금 묵직할 때는 아래 범위에서 스타트를 해주고 연결되는 부위에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해줘야 사과의 그 예쁜 컬러가 너무 어두워지지 않고 잘 유지되면서 칠해질 수 있습니다. 연두빛도 자연스럽게 사과의 외곽이라던가 반사광 쪽에 드러날 수 있게끔 조금 올려볼게요. 빛을 받는 붉은 면이더라도 그리드 방향에 맞게 이런 디테일한 결들이 좀 살아있으면 훨씬 더 리얼하게 느껴지거든요. 사과 꼭지도 원기둥 구조에 맞게 채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어둠을 한번 넣어볼게요. 블랙을 넣을 때는 너무 많은 면적이 올라가지 않게끔 잡아주셔야 됩니다. 블랙을 러프하게 위치만 잡아놓은 다음에 약간 풀어줄 수 있는 톤으로 더 자연스러운 양감을 구현해볼게요. 꼭지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자, 화이트나 디테일한 표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사과 조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각은 되게 새하얀 아이보리 색이죠. 빛을 받는 면에는 밝게. 칠할 때 질감은 생략하고 톤만 미리 얻는다는 느낌으로 칠을 해줄게요. 그리고 살짝 빛을 조금 덜 받는다, 꺾임이 드러나는 부위의 톤 차이를 선명하게 줄 수 있도록 칠을 하는 게 좋겠죠. C가 있는 가운데 부분 근처로 약간 이런 짙은 컬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좀 설명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꺾인 면은 한 번 더 강조. 이 사과 단면, 과일 단면은 또 갈필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러프한 질감의 느낌도 만들어보는 겁니다. 자, C는 굉장히 어두운 갈색이니까 바로 어둡게 눌러버리고요. 꼭지,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보면 연두빛과 연결되는 톤이 만들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얹어준 다음에 빨간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껍질도 얇게 같이 연결해서 사과의 붉은색을 드러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더 얇게. 양감도 잡혀야겠죠? 아래쪽은 살짝 더 짙은 톤으로. 가운데 C에도 살짝 더 어둠을 잡아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다 먹은 사과. 여기 부분은 이제 잘록한 원기둥의 형태인데 사과 단면의 컬러가 들어가게 되겠죠? 매끈하게 톤이 올라가기보다는 살짝 변화를 주면서 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를 러프하게 만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어둠이 잡힐 수 있도록 덩어리도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꼭지도 그냥 같이 톤으로 묶어볼게요. 꼭지 안쪽에 연두빛 들어가는 부분 색 채워주면서 가볍게 사과 단면에도 색감을 올려볼게요. 면적이 작더라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그 그리드 라인에 맞춰서 톤의 방향이나 별 표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과 꼭지에 어둠이랑 빛을 정확히 못 받는 부분에 이제 블랙으로 선명도를 올려볼게요. C도 어둡게 정확히 찾아봅니다. 사과 표면에 또 작은 광택들은 물붓으로 닦아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은하게 광택을 처리할 때는 닦아주는 표현을 한 후에 화이트를 올려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표면에 물방울 같은 게 같이 곁들여져 있어도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몇 개 조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이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광택은 한번 더 찾아줄게요. 사과에는 노란색 반점들이 보여지는데요. 적당한 위치에 찍어주면 사과 끝!
요번에는 돌돌이 색연필로 사과 그리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요 반쪽짜리 사과 같은 경우는 단면이 제일 심플하고 면적이 넓게 진행되기 때문에 색을 얹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씨앗 근처에 가장 좀 짙은 변화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힘을 줘서 좀 더 짙은 톤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색을 얹어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힘을 빼고 흐릿한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 옅은 색의 단면이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노란색도 겹쳐서 표현한다는 느낌으로 레이어링만 해주겠습니다. 물감 같은 경우는 밝은 색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어두운 컬러로 넘어가는 게 가능했지만 색연필은 먼저 올라간 색들이 이미 종이에 코팅이 되어버려서 어두운 색상이 잘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어두워야 되는 강하게 어둠이 오는 부분에는 블랙으로 먼저 정확한 어둠을 넣어주고 나머지 부분을 연결해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두워야 된다 하는 부분에는 강하게, 특히 꼭지점 같은 부분에 악센트를 정확하게 줘가면서 사과 씨도 브라운으로 잡을 거긴 하지만 어차피 잡혀야 되는 부분을 한번 잡아놓고 진행할게요. 그리고 덩어리에서 가장 짙은 부분을 블랙으로 잡아주기는 하지만 다른 컬러들이랑 자연스럽게 또 중첩돼야 되는 부분은 힘을 빼서 풀어주는 느낌으로 얹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빨간색이나 브라운색, 보라색 계열이 올라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혼합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검정색 옆쪽에 보라색으로 한 톤 자연스레 얹어준 다음에 레드 계열로 순차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 같은 경우는 레드 브라운이나 어두운 명암들을 조색해서 깔아줄 수 있지만 색연필은 대부분 다 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중첩하는 과정을 통해서 명도를 만들어줘야 해요. 이런 꺾인 점 정확하게 찾아주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넘어와서 빛을 받는 영역은 좀 하이라이트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 흰색의 종이가 남아있어야지 사과의 광택이라던가 이런 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빨간색을 올릴 때도 조금 풀어질 수 있는 영역을 좀 남겨서 지금은 덩어리만 신경 써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주황색 컬러로 그리드 방향에 맞춰가면서 톤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빨간색 부분에 미처 못 올라간 부분은 색감을 채워서 채도를 유지해줄게요. 노란색을 한 번 더 깔아서 밝은 명도를 좀 얹어주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하이라이트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부분에도 얇게 껍질의 컬러가 보여지거든요. 드러나는 느낌을 찾아주면 되겠죠. 날카로운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좀 더 깔끔하게 잡히기 때문에 갈아서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사과 꼭지 부분에는 녹색 컬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레이어링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살짝 얹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브라운으로 꼭다리 부분도 색을 얹어주면서 블랙 옆에 풀어져야 하는 부분들 한 번씩 더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 조금 채도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로 브라운을 사용해도 괜찮겠죠? 사과의 작은 결이나 터치 같은 거는 녹색으로 찾아주면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옆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주고 또 질감으로 연결해주고, 특히 어두운 면 쪽에는 너무 부슬부슬함이 많이 남아있으면 덩어리가 탄탄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채워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할게요. 씨앗 모양 근처에 한 번 더 모양대로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터치로 풀어주는, 그 다음에 브라운 옆에 한 톤 더 풀리는 컬러는 주황색이 잘 어울리겠죠? 풀어주면 단면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가장 마무리 단계, 밝은 반점이 불규칙적으로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지우개로 너무 규칙적인 패턴처럼 보이지 않도록 찾아주면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작은 조각은 더 손쉽게 칠해볼 수 있겠죠? 바로 진행해볼게요. 그 다음에 블랙. 빛이 위에서 온다면 위쪽에 어두운 덩어리가 잡히게 되겠죠? 어차피 어두운 부분은 밝은 색 깔지 않고 바로 블랙 색연필로 어둡게 눌러주기.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컬러랑 중첩되며 풀어질 부분은 이렇게 힘을 풀어서 미리 베이스로 깔아놓으면 연결되는 톤이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깎여서 껍질이 돌돌돌 벗겨진 사과도 색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힘을 뺀 톤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어둠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밝은 노란색
안쪽까지는 조금 깔아놓고 시작을 할까요? 이 정도 힘 조절이 된 색연필 톤 위에는 다른 색들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사과의 꼭지 안쪽 부분은 녹색빛이 많이 감돈다고 했죠? 그 부분도 살짝만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검정색으로 바로 꼭지 부분부터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정확하게 모양이 잡혀야겠죠? 그리고 덩어리상으로 이쪽 부분에 어둠을 묶어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블랙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에서 가장 많이 진한 압력으로 잡았다가 풀어주고 또 살짝 외곽에서 형태가 드러날 수 있게 잡아주고 아래 껍질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꺾인 안쪽도 빛을 못 받게 되겠죠? 정확하게 눌러놓을게요. 어둠에서 풀리는 톤도 마찬가지로 보라색으로 잘 덩어리 잡아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껍질에 그림자 잡아주면서 이 구에 대한 흐름도 어두운 양감까지 같이 잡아주면 되겠죠? 어두운 톤으로 같이 양감에 맞게 드러내주면 되겠습니다. 껍질도 어느 정도 좀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께 부분도 잡아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흐릿하게 올려놨던 부분에는 좀 더 힘을 줘서 선명한 빨강이 나올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요.